오늘은 한국 유교의 상징인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옛 유생들이 공부하던 명륜당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한국 유교를 이끄는 성균관의 교육원장님이신 최영갑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원장님, 하여튼 제가 책을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쭉 읽어봤더니 하여튼 우리 원장님 내용이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거워가지고 책을 다 못 가져왔는데 예. 이게 뭐 공자와 맹자, 동양철학 이야기 제가 읽은 것을 이렇게 쫙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뭐 네네. 읽어봤는데 다른 책도 쭉 읽었는데 지금 무거워가지고 이 두 권만 일단 가져왔는데 감사합니다. 이걸 뭐 보통 이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풀어내신 게 아니고 또 이제 우리 최영갑 원장님 주도로 우리 성균관에서 굉장히 최근에 주목할 만한 작업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사서, 이제 유교의 이제 대표적인 경전이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인데 이 경전을 묶어가지고 이 이제 바이블처럼 성경처럼 이런 식으로 읽기 쉽게 굉장히 글자도 굉장히 크게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멋진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상당히 이렇게 호응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소년들, 그때 조선시대 그 청소년들 교양서를 또 추구 사자수학이라든가 계몽편이라든가 경몽요결 뭐 이런 게 전부 다 어린 이율곡 이런 사람들이 다 공부했던 어린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다 공부했던 이런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을 이렇게 이제 쭉 묶어가지고 인성육서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굉장히 이제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직접 이제 같이 번역하는 것을 이제 리드하시고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 책뿐만 아니고 다양한 이제 경전 해설서 등을 펴내신 이제 유학의 고수시기 때문에 옛 선인들이 평생 갈고 닦았던 학문과 이제 수양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공부해보는 오늘 이제 이 명륜당에서 좋은 기회를 지금 마련했습니다. 유교, 유학에 대한 오해를 좀 이제 바로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교 유학이라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많죠. 우리가 이제 공자는 유교에서는 만세토록 스승의 표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만세사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이제 성리학을 찬란하게 꽃을 피우고 또 우수한 문화를 이렇게 이제 남겼지만은 조선 후기 이제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 멍들고 또 나라를 일제에 이제 뺏기게 하는데 이제 반상과 남녀 차별이 이제 주범으로 꼽히면서 이제 근자에 들어서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까지 등장하고 이제 공자가 어떻게 보면은 공자님이 보수 우익의 꼰대 표상으로까지 이제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공자님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뭐 꼰대라고 표현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꼰대는 옳은 말만 하는 사람 우리가 보통 지칭하는 용어니까 그렇죠. 예. 공자님의 말씀을 보면 항상 그런 말씀이 거의 다 이제 옳은 말 정도 뭐 이런 말씀이니까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꼰대라는 소리도 충분히 들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공자라고 하는 인물은 세계 4대 성인의 한 분이지만 이 공자의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을 했고 특히 아버지가 60세가 넘어서 16세밖에 안 되는 여성을 만나서 혼인을 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혼인인데 안증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님이 60세가 넘어서 이제 고령이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3년 만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호르머니를 모시고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 속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자는 가정을 이제 지켜야 되고 또 이끌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갖고 19살에 결혼하고 20살에 아주 하찮은 벼슬 자리를 합니다. 예. 그런데도 20살, 21살 이때까지 이제 그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하찮은 벼슬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익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공자님한테 그랬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찌 그리 성인다우십니까? 뭘 그렇게 많이 아십니까? 그러니까 공자께서 딱 한마디예요.
내가 어려서 천했기 때문에 아. 이 많은 것을 익힐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우리가 이 세계 4대 성인과는 좀 예수나 석가모니와는 좀 다른, 그런 기적을 뭐 만들거나 뭐 이런 어떤, 특출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냥 네. 인간 그대로의 모습. 자기가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누구보다 모범적인 그런 이제 삶을 살았던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극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뭐 왕이라든가 엄청나게 고관들, 귀족들, 양반들이 이제 공자나 성현들에게 이렇게 뭐 사당에서 절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엄청나게 뭐 왕보다 더 뭐 화려했던 분인 걸로 이렇게 쉽게 연상을 되기 쉽지만은 실은 이분이 너무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러니까 진짜 그 자기 아버지는 고령이고 자기 어머니는 10대였으니까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 이제 혼인 관계라고 보기도 어려운 네네. 이제 그렇게 태어났고 자기 이제 그러니까 배다른 형도 맹피라고 예, 맞습니다. 이제 장애인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장애인이죠. 그러니까 그조차도 자기가 어떻게 보면 돌봐야 될 다 예, 맞습니다. 자기 이제 어머니라고 그러지만은 아주 어린 어머니 어떻게 보면 어린 어머니의 또 뭐 장애인이 뭐 형의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어려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어려서 이제 아버지 잃고 어려서부터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집안을 이끌고 가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 이제 뭐 관리라고 하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 창고직이나 가축을 돌보는 이제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부터 경험을 해서 산전수전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의 지혜를 그냥 위에서 무슨 뭐 명문대학 가가지고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성균관에 가거나 어디 요즘 같으면 서울대나 하버드에 가서 그렇죠. 이분이 뭐 선녀받는 것이 아니고 밑바닥 삶부터 경험하여서 그런 삶에서부터 지혜를 하나씩 쌓아가신 예, 예. 분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뭐 예, 예. 굉장히 뭐 고관 대장 좋은 고대 광실에서 태어나서 교육 좋은 환경에서 교육 잘 받고 이제 그런 분을 연상하기 쉬운데 전혀 아니라는 예, 거죠. 예. 공자님이. 완전히 다르죠. 예, 완전히 예, 다르다는 예. 거죠. 그래서 위대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이제 또 유교에서는 이제 공자님 못지않게 존경을 받는 분이 이제 또 맹자시고 맹자를 읽다 보면은 또 뭐 다른 그 논어나 다른 글을 읽는 거라고 달리 막 어떻게 보면 피를 용솟음치게 하는 이런 뭐 뭔가 뭐 격발시키는 뭔가 네. 있다는 것을 늘 느껴요. 네. 그런데 이제 최 원장님은 이 주자가 집주한 맹자를 따로 이제 출간하시기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맹자를 중요시 여기셨다는 말씀인데, 맹자는 어떤 인물이고, 그 맹자라는 책에서 가장 마음에 새긴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공자님과 맹자님을 비교하면은 상당히 재밌는데, 네. 공자님은 진짜 말씀도 짧아요. 근데 맹자님은 굉장히 길어요. 예, 예. 이 긴 게 그 당시에 아마 장자가 그렇듯이 노자는 짧은데 장자가 길듯이 아마 그 시대에 뭐 하나의 풍이 아니었나. 그런데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맹자는 굉장히 저는 개혁적인 사상가다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맹자를 읽다 보면은 쑥 빨려 들어가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맹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맹자에서는 역성혁명. 예, 예. 예. 그러니까 군주가 잘못하면은 바꿔라. 그러니까 뒤집어 예, 엎어라. 예, 뒤집어 엎어라. 이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간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성선설. 예. 이게 굉장히 저는 영향력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맹자가 공자의 사상을 닮아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귀절이 맹자 2루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애인 불친이여든 내가 사람을 사랑해줬는데 나하고 가까워지지가 않으면 반기인 내 성품을 돌아봐라. 그 다음에 치인 불치여든 반기자라. 내가 남을 통치를 했는데 다스려지지가 않아. 그럼 내 지혜를 탓해라. 돌아봐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예인 부답이어든 반기경하라. 내가 상대방을 예로 대접해줬는데 네. 아무런 대답이 없어. 무례하게 나와. 네.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그 사람을 탓하잖아요. 예, 예. 근데 아니에요. 맹자는 반기경하라. 내 공경이 부족했는지 돌아봐라. 아.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한 분들이구나. 예, 예. 어찌 이렇게 자기에게 모든 걸 돌릴 수 있을까? 예. 예, 그런 면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예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에너지를 남탓하는데 이제 다, 보내버리고 마는데, 소진해버리고 마는데, 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게 나의 수양과 나의 정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기 그렇죠. 때문에, 먼저 네.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맨날 남 탓하고, 남 미워하고, 남 저주하고, 시비해봐야, 그것이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아무런 거의 도움이 되지 네, 않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그거 자체로 굉장히 원칙에 가장 충실한 그 남 탓이 아니고 내 탓이오에 내 탓이오 뭐 김수환 추경님도 내 탓이었지만은 그 여기에 훨씬 그 벌써 2,500년 2,000년 전에 선구자라고 벌써 붙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저도 항상 강의할 때 그 말씀을 드려요. 예. 예, 천주교에서 내 탓이오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는 것처럼 예. 이미 공자나 맹자께서는 벌써 그걸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알고 계셨다. 예, 예. 예. 그렇죠. 그 이제 더군다나 이제 공자님은 아까 이제 말씀이 아주 짧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논어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짧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의 선승들처럼 탁탁 뭘 이렇게 쳐주는 맛이 있는데 맹자님은 이제 굉장히 긴 대신에 누구도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완벽한 논리로 심리를 완전히 딱 잡아버리는 예, 이런 예. 또 맛이 있죠. 그러니까 맹자를 중국의 인물 중에 말을 잘했던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맹자하고 장자를 꼽아요. 예. 그 두 분의 특징이 예. 쭉 말하다 보면 내 논리가 없어져 버려요. 예, 그런 특징이 있죠. 네, 그게 이제 그 상대할 수 있는 적이 있고 상대할 수 있는 적은 실상이 보이고 실은 뭐 호랑이라 하더라도 상대할 수 있는 적이니까 근데 상대할 수 없는 적은 용같이 예. 예? 이제 물론 공자님도 이제 공자님이나 성현들이 노자를 이제 그렇게 많이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범인들의 기량으로 쉽게 이제 잡고 상대하거나 농락할 수 없는 인물들이 그런 성인들인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논리를 봐도 아주 변제가 아주 능하시고 그래서 왕들도 같은 그 맹자 앞에 가면은 그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꼼짝 못하게 되는 도망가지를 못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논리의 허점을 너무나 자연스러운 가운데 너무나 딱 드러내줘 버리니까요. 그 유교를 이제 봉건 왕이나 이제 독재 권력자들이 이용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였다고 이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실제 이제 그런 측면도 강했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던 거는 군주들이 그만큼 쓸모 있다고 생각해서 아닐까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봉건 시대 때 태어난 사상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현대에서 보면은 당연히 지배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본다면 효경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자는 7명의 간언하는 신하를 두지 않으면 천하를 보존하지 못한다. 제후는 5명의 간언하는 신하를 두지 않으면 국가를 지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간언한다는 건 뭡니까? 직언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임금이 말하면 네 맞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스맨이 아니라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오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들은 조금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왕들이 어떤 이제 그 이후에 무슨 꼭 유교에서 약간 이제 그 지배 이데올로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삼강오륜의 삼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좀 이제 더 지배 이데올로기에 악용한 측면들이 이제 물론 있는데
근데 조선 유교의 성리학, 어떻게 보면 유교 철학이 가장 제대로 반영된 게 조선시대인데, 네. 전 세계 역사의 어떤 왕조를 봐도 이만큼 제대로 된 문치 왕조가 없었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네. 이런 데서는, 제대로 뭐, 사헌부 사관원을 둬가지고, 제도적으로 옆에서 다 왕에 견제하고, 비판하고,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은 어떻게 민주화된 시대라고 네, 그러는데도 못하잖아요. 그 대통령이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부꾼만 했지 거기서 제대로 바른 길을 가도록 짚어주는 거 하나 네, 제대로 맞습니다. 찾는 거예요. 요즘 네, 사회도 네. 이렇게 민주화됐다. 국민들이 대통령 뽑는 시대도 그게 어려운데 예전에 그것을 제도화시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예,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공자 명제를 보더라도 그분들이 그때 계속 왕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왕한테 아부를 했던 것이 아니고 왕에게 얼마나 왕도 정치 덕지를 피우도록 예리하게 충고하고 정말 요즘 같은 민주화 시대라 하더라도 밑보여 가지고 아마 참 살아남기 어려웠다 싶을 만큼 정말 강한 말들을 비판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 만약에 공자나 맹자가 진짜 지배층을 위해서 봉사했다면은 호강하고 살았겠죠. 그냥. 그렇죠. 당연하죠. 그만한 지식과 그만한 덕이 있는데 예. 그렇게 살지는 않았겠죠. 그 상가집 개처럼 그렇게 살진 예, 예, 않았겠죠. 맞습니다. 네, 상가집게가 얼마나 쓸쓸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주위천하에서 공자님 같은 그렇게 세상에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분도 정말 13년을 상가집 개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정말 만약에 옳은 말을 하지 않고 당신 전쟁을 옳소 이런 식으로 빨아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렇게 살 일이 없었겠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늘 전쟁을 비판하고 평화와 왕도 덕치 이런 식으로 백성의 입장에서 그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왕들로부터 그렇게 이제 홀대를 받았던 예, 거죠. 예. 예. 이제 통상 유교라고 하면 이제 부의자강, 군의신강, 부의부강 이 이제 삼강오륜에서 이 삼강이 강조돼서 이제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신하는 왕에게 충성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헌신하다. 이게 너무나 일방적으로 굉장히 일방적인 한쪽에만 헌신을 강조하는 이게 삼강이 강조돼 가지고 이게 꼰대라는 이제 인식이 더 이제 유교는 꼰대다 이런 의식이 강화되는데 이 삼강의 이제 본래 이게 이제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이었습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 유교의 오해를 저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대목인데요. 네. 원래 유교는 오륜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맹자에서 이제 처음 언급되는데 맹자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서경에 오품이라는 게 있어요. 5가지 품격. 그게 이제 나중에 맹자로 와서 오륜이 됩니다. 그래서 오륜의 순서를 보면은 부자유친이 제일 앞에 있어요. 네. 이 오류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막 앞뒤로 바꿔서는 안 돼요. 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군신유의예요. 인군과 신하예요. 그 다음에 부부관계. 그 다음에 이제 장유관계. 그 다음에 부모관계. 이렇게 이제 중요도로 이제 돼 있는데 삼강은 이걸 바꿔버려요. 군의신강. 이게 제일 앞으로 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된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임금을 뭔가를 예, 복종하도록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삼강이라고 하는 거는 한나라 때 동중서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통치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이 일부러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라가 처음으로 이제 유교를 통치 철학의 국교로 하면서. 삼은 나라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도 통치자들에게는 상당히 그게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계속 이용하고 또 우리 유림들이나 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제 작용하는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오류는 양쪽의 쌍방 간의 관계입니다. 네. 부모가 자식을 자유롭게 사랑해야 자식이 효도하는 거예요. 예. 일방적으로 효도만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마찬가지예요. 임금이 신하에게 예를 다해서 대접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랬을 때 신하가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예. 근데 임금이 신하한테 아무리 신하라고 막 무례하게 대해버리면 신하는 그냥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풀포기처럼 얘기하면 원수처럼 신하도 임금 원수처럼 얘긴다고 다 네, 이제 공자 명량이 맞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항상
삼강 오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데 제발 이제 삼강은 좀 빼고 예, 오륜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야 우리 현대 사회에 아주 적합한 그런 이제 쌍무적인 관계, 쌍방 간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관계로 정립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삼강은 그 이제 봉건 왕조에서 한나라가 이제 통치를 위해서 왕한테 복종하는 어떤 질서를 강하게 잡기 위해서 이제 동중서라는 인물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측면이 강하고, 이제 공전 맹장님 철학을 보면은 그분이 이제 오륜에서 강조했다시피, 오륜은 우리가 요즘도 뭐 상담소에 가면은 요즘 뭐 사람들이 뭐 고통을 받는 이제 일들이 물론 많은데, 뭐 해고도 당하고 뭐 장사도 안 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상담소에 가면 제일 고통은 90%가 관계에 대한, 예, 맞습니다. 뭐 관계에 대한 고통을 써한다는데, 그 모든 관계를 다 얘기한 게 5가지, 모든 관계를 추격하면 이 오륜의 5가지 그렇죠. 관계에 포함된다고. 네, 여기 다 들어갑니다. 인간관계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관계를 잘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쌍방이 서로가 같이 배려하고 공경하고 이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륜에서 이제 잡아주신 거죠. 예, 그래서 유교 철학을 관계의 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직한 사람들이 왜 이직할까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관계를 잘 못 맺어서. 그렇죠. 예, 그거에 저는 이런 유교의 오륜적인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교는 기독교나 불교 같은 내세관도 없고, 이제 유일신도 없고, 교리나 성직자도 없는데, 과연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네네. 아마 세계 종교 가운데 종교성 여부를 따지는 거는 유교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제가 강의를 나가면 질문을 합니다. 유교를 종교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아주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유교를 종교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한 70%, 80%. 이 정도 되고, 또 종교학자들은 유교를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와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굉장히 극심한 종교다. 근데 이 유교는 이미 한나라 때 국교가 됐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선 500년을 지배했고, 고종께서 이 유교는 종교다라고 선포를 했고, 또 박은식 선생님 같은 경우도 대동교라고 하는 종교로 또 설립했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종교성도 다분히 있지 않냐. 내세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지만 서양 종교식으로 말하면 종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유교는 종교라고 할 수도 있다. 다만 저는 종교냐 아니냐를 자기 스스로 판단해라. 그래서 저는 유교를 종교로 생각합니다. 왜? 내가 그것을 믿고 실천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유교를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동양에서는 이제 종교가 이제 두루종자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근본된 가르침이라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유교의 이게 공자 맹자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그것은 삶의 깊이 내면화되어서 그것은 이제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앞에도 지금 대성전이 있는데, 여기 이제 공자 맹자님을 비롯한 이제 성현들, 또 우리나라에 또 이제 태계라든가 율곡이라든가 18년. 18년. 예, 예. 18현인들도 이제 같이 이제 배향을 해서 이렇게 이제 모시고 있죠. 예. 그 한국 유교를 대표하는 이제 이곳 성균관은 이제 근래에 유교의 이제 4대 경전인 이제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제 이 네 권을 이제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펴내기도 하고, 또 조선시대 이 청소년들의 필독서인 이제 추구, 이제 사자소학, 계몽편, 동몽선습, 경명여결, 소학 등 이걸 이제 유교사의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고전들을 한 권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엄청 멋있어요. 저도 이게 읽어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던데, 이게 이제 청소년들 인성교육책을 인성육서라고 6개 책, 인성육서라고 냈는데요. 이 책들에 대한 어떤 대중들의 반응하고, 현대사회에서 과연 이 옛날 분들이 읽었던 이런 책들이 소용이 있을까?
이런 책들이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사설을 이렇게 경전을, 유교 경전을 성서처럼 만드는 거는 제가 20년 전부터 기획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완성을 했던 건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초판이 다 나갔다면서요? 예, 예, 다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비싼 책이었죠. 뭐, 예, 예, 예. 한 6만 원, 뭐 7만 원. 7만 원. 네네네. 굉장히 비싸죠. 요즘 분들이 이걸 또 다 사시더만 보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이, 작년 하반기에 만들었던 인성육서는, 이게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예. 어른들을 위한 책이에요. 실은 어른을 위한 예, 예, 책이에요. 예. 어른. 어른들이 읽어서 어떻게 젊은 사람들과 소통할까 예. 이런 내용도 담겨 있고 예. 또한 이걸 또 젊은 손자 손녀에게 선물로 주라 이런 그렇죠. 의미로 책을 만들었어요. 예, 예. 근데 실제 그렇게 활용하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자, 근데 이 책이 읽어보면은 맨날 옛날 얘기거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요즘도 이런 책을 읽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예. 옛날이 없으면 지금이 없어요. 예. 예. 우리 유교는 옹고지신이라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옹고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지신에 있습니다. 예.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거, 예. 창조하는 거, 그렇죠.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이번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내가 몰랐던 과거를 알고 예. 내 인생에서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창조를 해갈까? 예. 저는 이런 의미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옛말에 우리가 옹고지신 벚꽃 창신. 장신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도 예전에 우리 우물물을 이렇게 틀다 보면은 기존에 마중물이 전혀 없으면 틀 수가 없듯이 네, 맞습니다. 기존의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한글도 안 배우고 뭐 어떤 뭐 수학 과학 어떤 기존의 지식을 아무것도 안 배우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법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을 잘 익히는 가운데 또 그것을 또 개신하다 보면은 새로운 것들을 또 무궁하게 또 창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도 이제 명절 때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혼례나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유교식 전통을 이제 따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요. 편리에 따라서 이제 변형도 하지만은 잘 몰라서 엉뚱하게 이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1년 전에 이제 죽은 친구의 부인이 최근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제사를 사망한 날 지내야 됩니까? 그 전날로 잡아서 지내야 됩니까? 그걸 이제 물어보고 우리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네. 먼저 그건 어떻게, 보통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돌아가신 날. 아, 돌아가신 날? 네네. 근데 왜 그럼 전날 지내는 것처럼 인식이 될까? 돌아가신 날 지내는데 첫 새벽에 지내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 자시라고 하죠. 자축인묘. 네. 자시가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입니다. 아, 그렇죠. 하루 시작의 첫 번째 아주 맑은 기가 모이는 시간. 아. 옛날 어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그날 지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밤에 모여서 전날부터 준비를 해야지 지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날인가 당일인가 혼동을 일으킵니다. 아. 자, 근데 네. 요즘 시대에 누가 밤에 모여서 제사를 그렇죠. 안 지냅니까? 그러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전날 모여서 지내자, 뭐 당일날 저녁에 모여서 지내자, 뭐 각각의 의견들이 달라요. 예, 예. 그렇지만 저는 제사라고 하는 거는 조상을 추모하는 의식도 있지만 예. 그 제사를 통해서 만나는 자녀들, 예. 자식들, 후손들이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 어떤 날도 합의를 하면 저는 네.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결혼에서도 예법이 요즘 이제 반대로 적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면서요. 네네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특히 그 전통 결혼식 올릴 때 끝나고 이제 그러니까 줄에도 그 좌우가 이렇게 뒤바뀌게 네네, 좀 하는 맞습니다. 경우도 많다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주례관에서는 남자가 이 동쪽, 예. 이게 주례가 봤을 때 좌측이죠. 예, 예. 여자가 이제 우측, 예. 서쪽. 이게 이제 원칙인데 예. 이게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게 그럼 서양식인가? 봤더니 서양식도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서양식은 애초에 약타론에서 이게 유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식도 남자가 왼쪽에 가 있어야 예. 상대방이
쳐들어왔을 때 네. 아내를 이 왼팔에 끼고 오른손으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게 약탈론이죠. 그래서 동서양이 모두 이 좌측이 남성이고 우측이 여성인데 왜 이렇게 예식당 업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주례를 한 5번 했는데 가서 다 바꿔줬어요. 미리 가서. 왜냐하면 시간에 맞춰가면은 안 해줘요. 네, 그래서 미리 가서 1시간 전에 가서 바꿔줍니다. 그렇지. 야, 이거 바꾸고 앉아야 누가 지금 네 안에 뺏으러 올라면 왼팔로 감싸고 오른팔로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제가 그걸 못하면은 그걸 본 사람들이 저 최 박사가 얘를 안다는 사람이 저걸 안 바꾸고 그대로 했네? 이런 또 핀잔을 들어요. 예. 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혼례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패백이에요. 예. 자, 패백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혼례가 끝나고 그 옆에 이제 만들어진 방에 가서 하는데 보통은 이제 다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패백할 때는 시부모가 며느리 되는 사람한테 치마폭에 밤 대추를 던져준다. 이걸 알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게 완전히 정반대예요. 예. 패백이라고 하는 거는 신부가 옛날 식으로 시가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첫날 밤을 지새고 나서 신부 이제 신랑의 부모를 이제 이 대청마루에 앉혀놓고 이제 패백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드리는 게 3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제 밤, 그리고 한 가지는 대추,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육포라고 하는데 단수라고 하는 거예요. 단수. 자, 이 3가지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밤자는 율자를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밤 율자 앞에다가 마음심 부수를 붙이면 두려울 율자가 돼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대추조자는 일찍조자하고 발음이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한자의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올리는 게 과일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공경하게 우리 가족들을 제가 잘 모실게요. 하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단수라고 하는 육포를 올리는 거는 그게 이제 옛날에 이제 이 사람들이 여행을 가거나 뭐 이럴 때 이제 무거운 식량을 가지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그걸 이제 말려서 말린 고기를 갖고 다녀요. 그건 이제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부모한테 올려야 될 것을 요즘에는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올리는 이상한 그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어쩔 수 없이 뭐 고치기는 어렵더라도 의미는 좀 알고 사람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좀 그게 그렇게 생기게 된 어떤 전통적인 다 의미와 뜻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이제 형식만 남게 되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형식이 뒤바뀌게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예전에 이제 카톨릭에서도 인도의 어떤 신부님이 이제 쓰는 굉장히 우화를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신부님이 고양이 밥을 주기 위해서 늘 종을 울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고양이도 죽고 나중에 이제 신부님도 죽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억하기로 중요한 시간이 되면 이렇게 종을 울렸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종만 울리는 그것이 굉장히 뭐 중요한 의미가 있고 뭐 절에서 뭐 굉장히 큰 뜻이 있는 것이란 마냥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이제 그 본래 그것은 뭘 위해서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것만 이제 남았다는 이제 그런 우화들도 있는데 그런 식인 거죠. 패백도 이제 그런 다 이제 밤과 대추의 한자 뜸 그대로 하여튼 참 그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제 가족들을 건사를 해야 되니까 일찍부터 가족들을 위해서 잘 이렇게 보살피고 이제 살피겠다는 그런 기쁜 뜻이 담겨 있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밤대추만 해야 된다. 그렇고 뭐 그 밤대추 가지고 뭐 자녀를 풍성하게 낳아라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늘었습니까? 참, 그리고 이 제례 때도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이제 혼동을 일으킨 예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사상 차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사상을 차리는데
젊은이들을 갖다 놓고 한자성어, 사자성어로 막 얘기를 해주면 못 알아들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나마 많이 들었던 게 홍동백서예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거 또 싸워요, 싸워. 예, 예, 예. 저서 앞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홍동백서, 그러면 홍이 동쪽, 백, 하얀 게 서쪽인데 어떤 과일이 홍이고 어떤 과일이 백인지도 첫째 모르고 예, 예. 두 번째는 이 홍동백서가 왼쪽에서부터 말하는 건지 오른쪽에서부터 말하는지 이걸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떤 예서를 뒤져봐도 과일의 위치는 과로 돼 있지 배, 대추, 사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즉 과일은 저녁 드시고 후식 드실 때 과일을 1번은 대추다, 2번은 밤이다 이거 가려놓고 안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와 똑같습니다. 후식이에요. 예. 예, 후식이기 때문에 과일의 위치를 가지고 왈가왈부가 하고 가족 간에 다툼이 생기고 이럴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가레라는 말을 많이 만들었어요. 가가레다 우리 예법은. 그래서 우리 제사에 다른 사람은 왈가왈부하지 말라 이런 주장을 하는데 집집마다 그 특성대로 맞춰서 예, 하면 되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예법은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가정별로 전통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과일은 후식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먼저 편리한 대로 먼저 땡기는 걸 먹으면 되지. 꼭 그 배를 먼저 먹어야 된다느니, 뭐 대추를 먼저 먹어야 된다느니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예.